영국을 부강한 나라로 일군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왕위에 올라 종교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애국가의 무역을 장려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영국을 힘센 나라로 만들어 나갔답니다. 감옥에 갇혔던 공주, 여왕이 되다. 배 안에서 내내 물결치던 템스 강물만 바라보던 엘리자베스는 런던 탑에 닿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어린 시절 동생이 왕에 올랐을 때 나를 감옥에 가두려 하더니 이제는 언니가 왕이 되어 결국 나를 감옥에 가두는구나. 엘리자베스는 하늘 높이 치솟던 런던탑 꼭대기를 힐끗 본 뒤 천천히 배에서 내렸어요. 공주님, 조심하십시오. 여왕 폐하도 곧 공주님의 진심을 헤아리시게 될 겁니다. 엘리자베스 뒤를 따르며 줄곧 눈물을 훔치던 시종들이 말했어요. 런던탑에 오르는 계단 앞에 선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지. 엘리자베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 뒤 계단을 올랐어요. 어쩌면 살아서 그 계단을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낯빛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감옥에서 살아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하고 현명한 동생을 두려워하던 메리 여왕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쫓고 동생 엘리자베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 한다고 의심했거든요. 런던탑에 갇힌 엘리자베스는 온갖 신문을 지혜롭게 넘기면서 언니인 메리 여왕에게 수십 차례 편지를 보내 자신의 결백을 알렸어요. 그러면서도 희망을 접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죽음을 당했고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궁전에서 내쫓겨 애롭게 살았다. 그때부터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지. 지금 나는 무릎을 꿇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엘리자베스는 결국 런던탑에서 풀려났고 몇 년 뒤 메리 여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영국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 26의 나이로 왕이 되어 영국을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영국을 위해서는 내 피도 아끼지 않으리라. 엘리자베스 1세가 왕에 올랐을 때 영국은 안팎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에스파냐와 프랑스는 호시탐탐 영국 땅을 노렸고 나라 또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더욱이 국민들은 가톨릭교와 개신교로 나뉘어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영국을 일으켜 세우려는 내 의지와 힘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을 것이요. 영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피도 아끼지 않을 것이요. 엘리자베스 1세는 대관식, 왕위에 오르는 의식, 대관식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맹세했어요. 그러고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우선 국민들이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했어요. 자신은 개신교를 믿었지만 그렇다고
가톨릭 교도들을 억누르지 않았지요.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서 천천히 종교를 통일하려 했던 거예요. 언니 메리 여왕은 자신이 가톨릭교를 믿는다고 해서 수백 명이 넘는 개신교도를 처형했다.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여왕은 나라 안의 종교 싸움을 잠재우면서 어렵게 사는 국민들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여름이면 신하들을 이끌고 나라 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여왕의 여행에는 수백 대의 마차가 움직여야 할 만큼 거대한 무리가 뒤따랐어요. 신하들은 여왕이 고생을 사사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폐하,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나라를 돌아다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름엔 시원한 성으로 가서 쉬셔야 건강에도 좋을 텐데요. 아니,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국민들이 나라에 충성하기만을 기다려서야 되겠소.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어야 충성심도 커지는 것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신하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해마다 여름이면 여행을 떠나 백성들을 두루 살폈고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지요. 나라 안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여왕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섬나라인 영국이 잘 살려면 대륙으로 힘을 뻗어 나가야 하오. 우리가 살 길은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옷감과 유리를 만드는 공장 따위를 더 늘리고 영국의 배들이 활발하게 바다를 오가며 무역을 하도록 했어요. 여왕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항해가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 항해를 했지요. 그렇지만 나라 밖 바다는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함대, 해군의 연합부대를 가진 에스파냐와 오랫동안 영국의 적이었던 프랑스가 떡 버티고 있었거든요. 특히 에스파냐는 세계로 시장을 넓히려는 영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에스파냐 함대를 무적 함대라 부르면서 두려워했지요. 에스파냐에게 이협받는 영국을 구하라. 엘리자베스 1세는 제상인 윌리엄 세시를 불러 에스파냐에 맞서 싸울 방법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언젠가 에스파냐는 우리 바다에 몰려와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 할 것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아야 하오. 여왕은 나란 일을 하는 여러 신하들을 모아 에스파냐가 공격할 경우 어떻게 막아낼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했어요. 또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 에스파냐와 그 함대의 형편을 살피도록 했지요. 그 덕분에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궁전에 앉아 에스파냐 함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었어요. 1986년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 함대가 영국 공격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듣고는 드레이크를 보내 에스파냐의 카디스 항구에 머물고 있던 배들을 공격해 침몰시켰어요.
하지만 에스파냐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2년에 걸쳐 착실하게 준비를 한 에스파냐는 1588년 영국 앞바다로 밀려들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 함대가 쳐들어오리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미리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영국 군대는 에스파냐 함대에 견주며 보잘것없었어요. 에스파냐 함대는 무려 130척의 배에 2만여 명의 병사들이 나누어 탔지만 영국 병사는 고작 1,50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그랬듯이 신은 우리의 편이다. 우리는 이번 싸움에 이겨 엘리자베스 1세를 몰아내고 영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는 큰 소리 쳤고 에스파냐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무적 함대는 기세 등등하게 바다를 헤치고 영국으로 다가왔어요. 영국 병사들은 밀려들은 에스파냐의 배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영국 땅에서 에스파냐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엘리자베스 1세가 말을 타고 싸움터에 나타났어요. 에스파냐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엘리자베스 1세가 말을 타고 싸움터에 나타났어요. 말을 탄 여왕의 모습은 늠름한 장군 같았지요. 여왕이 직접 싸움터에 나타나리라고 짐작도 못했던 병사들은 손을 들어 환호했어요. 여왕은 병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입을 열었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죽고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 명예와 피는 하잘것없습니다. 여왕의 말은 영국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병사들은 감독에 겨워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킬 것을 다짐했어요. 우리 병사의 수가 적으나 에스파냐 함대가 육지에 닿기 전에 무찔러야 하오. 대포와 빠른 배를 이용해 에스파냐 함대를 무찌르시오. 엘리자베스 1세는 배를 직접 타지는 않았지만 드레이크와 하워드를 통해 군대를 지휘했어요. 영국 함대는 영국의 여왕의 지시를 따라 에스파냐 함대를 대포로 공격했어요. 영국 배는 에스파냐 함대보다 크기가 작아 이동하기 수월한 데다 대포의 사정거리, 포탄, 미사일 사이가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사정거리가 길었어요. 그러니 영국 배는 멀리서 대포로 에스파냐 함대를 공격한 뒤 재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지요. 에스파냐 함대는 예상하지 못한 영국의 공격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당했어요. 게다가 큰 태풍까지 일어 에스파냐 함대는 영국 땅에 닷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바다에 묻혀버렸어요. 가까스로 도버 해협을 빠져나와 에스파냐로 돌아간 배는 채 절반도 되지 않았지요. 우리 영국은 해냈다. 영국의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이며 에스파냐와의 싸움은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다. 여왕은 힘겨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과 함께 기뻐했어요. 이 싸움으로 엘리자베스 1세는 온 세상에 이름을 떨쳤고 영국은 마음껏 바다를 누비면서 신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영국을 남편으로 두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노라. 젊은 시절
영국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평생 혼자 살면서 영국을 어느 나라도 얕보지 못할 만큼 힘센 나라로 키워낸 엘리자베스 1세는 1603년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